안녕하십니까. 수능 수학을 보는 매의 눈을 가진 강사 임대용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아고 친구들 수학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동아고 2학년 시험을 분석해보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아고 친구들 지금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해서 이제 학년이 올라와서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험의 어떤 그 흐름상 중간고사는 좀 쉽고 기말고사 때 좀 많이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고사에서 좀 약간 변별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어떤 경향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기말고사 대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선생님이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풀이는 하지 않을 거고 전체적인 총평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고 기출문항 분석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수원 과정이었고, 범위는 지수로그 처음부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총 19문항이고 객관식이 15문항, 서술형이 4문항 해서 배점은 75점, 25점. 이렇게 이제 서술형, 논술형이 4문제 나왔는데 그 배점이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아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점이나 논술형의 배점이 되다 보니 상당히 큰 어떤 변수가 있었는데 2학년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를 보시면 지수와 로그에서 6문항,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 6문항,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뜻에서 3문항,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4문항. 이제 단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원 과정이 1단원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고 2단원이 삼각함수고 3단원이 수열인데, 그 3개 단원이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 어떤 킬러 단원들이고 수능 직접 출제 단원, 직접 출제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요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들이 주로 이제 여기 6문항, 4문항 해서 10문항에서 거의 중간, 중상급 이상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8번까지는 비교적 쉬운 문항으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 8번까지 한 10분 안쪽으로 좀 연습을 해서 풀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좀 문제가 됐을 텐데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중에서 그 한 페이지에 이제 9번부터 12번까지 들어 있었잖아요. 10번은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어떤 활용 문제여서 그 문장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죠. 문제 해석 단원에서. 근데 그거 이외에도 9번, 10번, 12번, 13번 그래프가 난이도가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 안에서 해석을 하면서 또 계산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미정계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지에서는 선생님이 상 문제로 뽑은 킬러 문제가 2문제 정도 있는데 14번 문제가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14번 문제는 구간을 5개 구간으로 그래프를 나눠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귀납적으로 어떤 조건값을 찾는 데 대해서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GA-G의 A분의 1 이 1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찾는 건데, 그 A라는 어떤 자연수 값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값을 다 비교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킬러 문제가 맞았고요. 이 문제를 읽고서 이 문제는 좀 심상치가 않다 해서 넘긴 학생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15번도 준킬러인데 이게 이제 15번이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보다 크게 어렵다? 라는 생각은 들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격자점 문제잖아요. 그리고 15번쯤 풀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 30분 이상 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킬러로 선생님이 뽑은 건 어떤 번호의 포지션이 그렇다. 격자점을 찾는 문제는
어차피 내신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좀 익숙했지만 막 달려들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킬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지에서 14, 15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나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은 이제 4문제가 있었는데요. 논술형은 오히려 이제 1, 2, 3, 4번 중에서 4번이 조금 문제가 좀 어려운 듯한 어떤 그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래도 딱 보는 순간 역함수 관계의 문제라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식을 썼으면 선생님이 좀 점수를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형은 오히려 단순 계산력이나 이해력을 요하는 좀 중간 난이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논술형 쪽에서 사실은 논술, 서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이나 추론력을 요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이제 이건 등급 컷이 확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이번 시험은 그렇진 않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항 분석을 해보고 이제 선생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이상 난이도가 다수 출제됐다. 19문제 중에 아주 이건 정말 쉽다. 그냥 문제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어떤 문제 정도가 한 7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을 시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상급 문제는 2개. 선생님 아까 킬러, 중킬러를 14번, 15번이라고 얘기했죠. 그 상급 문제 2문항을 포함해서 중급 이상의 문제가 10문제 이상이 다수 출제되면서 여러분들이 딱 시험을 봤을 때는 어떤 극강의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건 정말 어렵다라는 시험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 트러블을 딱 걸리고 나니 이 문제가 도대체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쉽게 넘어가기가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이 아니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그 단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에 맞게 미정계수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시험지다. 논술형은 말씀드렸듯이 변별력이 없는 시험지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 들어가 보면 중급 이상의 문제가 12문제 출제되었다. 극상의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으나 충분한 시간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맞습니까? 극상위권과 중상위권의 변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해봅니다. 지금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서 등급 컷도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이 서술형 사인도 하지 않았을 상황이긴 한데 선생님이 문제를 다 풀어보고 분석해본 결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결과값은 1등급과 2, 3등급 간의 간격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등급 컷은 90점대 초반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2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개 정도 틀린 상황에서 서술형은 다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1등급 컷을 90점대 극초반 정도 예상을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듯이 수원 과정은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 모든 단원들이 수능에서 어떤 핵심 단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도 출제하실 때 수능이나 평가원 또는 EBS, 수능특강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선생님 머릿속에는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기출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수능 베테랑 강사이기 때문에 수능 기출 문제는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토대로 한 문제 또는 매우 비슷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별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험지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기출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문제 해결력, 추론력을 요하는 다양한 문제의 적응 능력이 필요했다. 이 문장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력과 추론력을 요하는 문제들은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입니다.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을 기출을 어떤 특정한 문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기말고사 대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다 해봤는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 뒷부분과 수열 파트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단원이 수열인데요.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기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도형 문제 풀이가 굉장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이 분석 영상을 찍을 건데 도형 문제가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적어도 3, 4문제 이상의 도형 문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도 시간 트러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도형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문제를 건드린다라는 건 굉장한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각형에서는 삼각형을 풀 수 있어야 하고요. 곡선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곡선 문제는 원밖에 없다. 원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능 킬러 파트인 수열, 이 수열은 함수열이라고 하죠. 수열이 어떤 수의 나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능에서 충분히 킬러 문제들로 수열이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기말을 바라보는 핵심이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고, 유형학습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수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집합, 명제, 뭐 방정식, 부등식, 또 어느 파트랑 연결을 지어도 굉장히 매끄러운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열을 굉장히 어떤 광범위한 범위에서 봤을 때 유형 학습을 한다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열을 어떤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고 출제 스타일에 맞는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아고 관연도 기출을 어떤 완벽하게 분석한 우리 교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교재를 가지고 동아고의 어떤 그 관연도 문제 출제 스타일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 특화된 수업으로 문제풀이 스킬 연습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좀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일단 스킬 같은 부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신에선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 트러블에 걸리는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문제 또는 필수 예제, 필수 유형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이용하여 빨리빨리 푸는 방법도 여러분이 어떤 시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과 기말고사 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수능 베테랑 강사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파트가 그렇다. 파트가 수원이기 때문에 수열, 예를 들어서 수를 그냥 수의 나열, 규칙 찾기라고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수업에서는 고득점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수열을 어떻게 수학에서 함수와 연결시키고 그래프와 연결시키고 그 개형을 추론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능 베테랑 강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고 맞춤형 내신 대비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 구주입의 어떤 하나의 시그니처들이에요. 다 하나씩. 그래서 그 5월 초가 되면 이제 평가 클리닉을 통해서 내신 범위의 어떤 개인적인 약점 공략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평가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요. 포커스온은 우리 교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내신대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포커스온부터 풀고 시작하는 그런 대표 내신 유형 문제집이고요. 그다음에 내신 디펜스라는 실전 총괄 평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가 되었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점 처방을 하는 기간이 6월 초에 있을 겁니다. 내신 디펜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 기출 문제를 모아서 난이도별로 단원별로 모아놓은 기출 백서를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막바지에 가서는 파이널 책이라고 해서 동아고 시험에 딱 맞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풀리고 관연도 문제도 풀리면서 이제 실전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는 거 1등급 이렇게 기말고사 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주입회가 일단 이 지역에서 동아고 학생들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는 학원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동아고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어떤 정보와 그리고 관련도 문제에 분석이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상 동아고 2학년 수원 과정 중간고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